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모든 대학이 올해 입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달 사태는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오늘 첫 소식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경북 모든 대학이 신입생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대구 344명, 경북 4,560명 등 4,904명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오는 28일까지 모집하는데 정원을 다 채우는 대학은 사실상 없을 전망입니다. 특히 90개 학과의 신입생 4,800여 명을 뽑는 대구대학교는 870여 명을 채우지 못해 전국에서 가장 미달 인원이 많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대규모 미달 사태는 10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구체적이고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다 움직이니까 다양하게 결국은 그 시장 수요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더 높이거나 또는 수요자들, 학생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 또는 좋은 경쟁력 있는 학교를 어떻게 하면.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조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상주 캠퍼스부터 정원이나 학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영남이공대와 통합하기 위해 특임부총장을 선임했습니다. 정원과 학과를 줄여야 하는데 학내 구성원의 반발이 커 자율에 맡겨 답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급감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을 보이는데요. 약 20%가량의 미충원 발생이 지금 예상됩니다. 이 중 절반인 10%가량을 전체 대학이 고르게 감축해야 합니다. 대신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해 정원을 줄인 대학들이 재정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는 더 심해질 전망이어서 대학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설 연휴 이후 경북 의성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족 모임과 테니스 모임발 감염자가 50명에 달하는데요. 대구에서도 의성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누적 확진자가 25명이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의성군이 확산 초기에 심층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의성군 봉양면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코로나19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내도 걸릴까 봐도 겁나고 이웃 사람도 걸릴까 봐도 겁나고 면에서 면민들 다 걱정하고 있지. 설 명절을 기점으로 의성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 58명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주 탑산 온천발 확진자 3명을 시작으로 안평면 가족 모임과 테니스 모임 관련 확진자 등 지금까지 55명이 추가됐습니다. 설 전에는 하루 평균 100건 정도에 불과했던 검사 건수가 2,400건까지 불어나면서 일일 최대 검사량도 갈아치웠습니다. 의성군은 지역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안평면과 봉양면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주민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이동 동선에 대해 424건의 소독을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일주일이나 지나서 취해진 조치인데다 확진자를 상대로 한 심층 역학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니스 모임 관련 감염은 설 연휴 이전부터 진행됐는데도 의성군이 설 연휴 기간 감염에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례 조사를 심층적으로 하지 못하면은 N차 감염이 지역 사회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주민 전수 검사를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많은
또 의성군 보건당국이 검사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후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검사자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에서 격리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고 병원을 돌아다녀 병원 두 곳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의성군이 방역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오늘도 의성에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와 충남 아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대구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다음 달 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 중 최소 2명 이상 검사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별로 소규모 인원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대구에 보면은 외국인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성서 이곡동이라든지 북부정류장 주변에 그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단 노동자들이 평일에 보건소까지 가서 검사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공단 주변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달서구와 달성군 보건소는 주말과 공휴일에 각각 3시간과 4시간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부족합니다. 대구시는 외국인 등록증을 보건소에 제시해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노동자는 사실상 검사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화번호만 적는 것으로 방침을 다시 바꿨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선별검사소에 가더라도 출입국에 신고되지 않는다라든가 그리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라든가 이러한 다국어로 된 충분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대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0,0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국내에 처음 공급되는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출하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닷새에 걸쳐서 모두 78만 명분의 백신이 전국에 공급됩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용 코로나 백신 17만 명분을 실은 무진동 특수 냉장 차량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을 빠져나옵니다. 백신 보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콜드체인 장비와 GPS 추적기가 부착된 차량을 다시 경찰과 군사경찰, 군 특수부대가 앞뒤로 에워싸고 호송합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백신 차량은 2시간을 달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행선지별로 소분된 백신은 다시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1,900여 곳으로 이송돼 오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출하된 백신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 가운데 첫 번째 물량으로 이달 말까지 78만 명분이 1차로 출하됩니다. 첫 출하를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앞으로 닷새에 걸쳐서 하루 15만 명분씩 전국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이 맞기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성 있는 백신을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국내 집단 면역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백신 출하식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는 접종을 앞두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백신은 과학입니다. 백신은 정치가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유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도 생산 중입니다. 국내 공급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배인 2천만 명분으로 오는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출하됩니다. 이와 별도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국산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등 앞으로 안동 공장이 국내 코로나 백신 공급망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이번 주 토요일 홈인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2021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개막을 사흘 앞둔 오늘 선수단은 홈구장 적응 훈련을 하며 시즌 준비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전을 앞둔 대구FC, 그 현장을 서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끝자락 떠났던 DGB 대구은행 파크에 봄과 함께 되돌아온 대구FC. 리그 개막을 앞두고 홈구장 적응을 하며 시즌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이 있는 시즌인데 최대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또 대구FC만의 색깔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아쉬운 이별도 많았던 대구FC. 하지만 팀의 레전드 이근호의 영입으로 기대감은 높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대구 유니폼을 띨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빨리 운동장에서 좀 펼쳐 보이고 싶은 게 가장 큽니다. 예. 어느덧 구단 창단 20주년을 앞둔 대구FC. 이제는 구단의 정체성을 잡아야 하는 만큼 팀의 컬러를 확실하고 더 깊게 만들어 팬들 기대에 걸맞은 명문 구단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팬 여러분들의 이렇게 기대치가 굉장히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도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그런 팬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토요일 펼쳐지는 리그 첫 경기 홈 개막전은 승격팀인 수원FC와의 맞대결. 축구도시의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한 우리들의 축구단 대구FC는 대팍 개장 첫 해 거뒀던 홈 개막전 승리에 다시 도전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올 시즌 홈 개막전 티켓이 예매 하루 만에 매진됐습니다. DGB 대구은행 파크 홈 총좌석의 25%인 3,030석을 오픈한 대구FC는 그제 온라인으로 티켓 판매를 시작한 뒤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어제 저녁 전 좌석이 예매되면서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의 부분 관중 허용 지침에 따라 하는 토요일 대구FC의 홈 경기는 전 좌석이 지정석이고 원정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박재형, 윤태호, 윤종희 기자가 단독 취재한 대구 한마음아파트 초유의 코호트 격리 연속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의 2020 한국방송기자대상 지역뉴스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전국에서 큰 이슈가 될 정도로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주목받았고 대구시가 특정 아파트 전체를 격리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수작으로 평가했습니다.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구미시 진평동의 한 빌라 4층에서 39살 A씨가 6살 딸을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당시 아래층에 있던 주민이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아이를 떨어뜨린 뒤 자신도 스스로 뛰어내려 현재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구 경북 만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40.2%, 반대 38.8%, 모름 21.1%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로는 50대 이상은 찬성, 50대 미만은 반대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정부 구성이 가장 많았고 반대 이유로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영천시 임고면 대구 포항고속도로 임고 4터널 대구 방향 차로에서 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30대 운전자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